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시는 류준상이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잔소리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라서요. 일단은 들어보시다가 일단 이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 같다 싶으시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계속 넘기셔도 되는데 웬만하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시면서 이 사람이 또 이 소리 하는구나 라고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잔소리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년간에 어찌 보면 저의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짧은 시간에 어찌 보면 많은 걸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을 갖고 있으면 제가 100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이제 형편상, 문제상 이제 이런 것들로 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에 맞는 잔소리들을 좀 주로 할 텐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생각나는 전반적인 잔소리, 이런 것들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너무 이렇게 이상하지만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봉투 모의고사도요, 한 3회분 정도는 돌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회분을 돌리라는 소리는요, 1부터 이제 4회까지 풀잖아요. 쭉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에 이건 연습장에다 풀어야 돼요. 연습장에다 풀고 연습장 채점하고 연습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아직 새 거인 상태로요. 다시 한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턴을 돌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조금 전에 한 번씩 더 풀어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전부 다 중요한 건 여러분, 뭐 3회 독을 할 때 어차피 여러분 전부 다 시간 관리가 어찌 보면 주요 관점이기 때문에요.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요건 여러분 조그만한 팁이긴 한데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간 없다. 쿡쿡쿡 찍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체크는 하되요. 이거 체크하기 바로 전에 방금 찍은 문제 있죠? 방금 찍은 문제를 여러분이 시간을 들어서 푸세요. 절대로 채점하기 전에.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풀어서 제출해요. 제출했어 라고 생각하고 이건 찍었네 하는 게 만약에 6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6개를 다시 채점하기 전에 풀어요. 시간을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아무튼 풀어요. 풀고 나서 와 이건 몇 분 걸리네? 이건 몇 분밖에 안 걸리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옆에다가 내가 푼 답을 또 체크해요. 그 상태에서 채점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연습하는 과정 중에서 이 문제가 나에게는 2분짜리 용이구나. 이런 문제가 나에게는 1분짜리 용이구나. 이런 문제는 나에게 5분, 7분짜리 용이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려워서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시간 널널하게 놓고 한번 풀어봤더니 이거 내가 한 2분 만에 되네? 3분 만에 되네?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더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와 이거는 버리는 게 잘했네 이런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판단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답 먼저 보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 풀고 내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 완성한 다음에 채점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했을 때는 몇 개 틀렸는데 시간 널널하게 하고 났더니 결국 다 맞는 건데 막 이런 정도의 어찌 보면 좀 차이점을 좀 깨달아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내가 그러면 이 문제들은 버려야 되겠구나. 이 문제는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회 동안에 여러분 이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 출제를 하는데 이런 기업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은행에 NCS 담당 출제 부서가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비싼 흔히 말하는 월급을 줘가면서 그 사람을 굳이 거기다 놔야 될 필요성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어찌든 간에 여기는 두지 않습니다. 관리는 하겠죠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만드냐면요.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이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시중에 좀 몇 개 있어요. 한 10개 정도. 한 메이저가 몇 개 있고요. 그러니까 메이저급의 몇 개 어찌 보면 출제사가 있습니다. 문제 만드는 출제사가 있어요. 그럼 그 출제사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은행이 이번에는 원래 했던 데가 원래 근데 좀 많은 여태까지 있었던 관계가 그냥 계속 이어져 있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작년에도 냈던 재작년에도 냈던 그 전년도에도 냈던 그 회사랑 또 연결을 할 거예요. 컨택을 해서 또 요번에 우리 은행 문제 만들어줘. 요번에는 요런 부분을 좀 강조시켜줘.
이런 정도의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긴 좀 아무튼 네, 이런 정도의 오더를 내려요. 그러면 이 문제 출제사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막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연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생성하는 연구원들. 이 사람들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공부를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위주의 생각을 잠깐 해보면 자기 생각이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 생각이 옳아. 그럴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라인이요. 되게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나는 내가 볼 때 우리 팀이 봤을 땐 전혀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3의 그룹이 보고 제4의 그룹이 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요? 이런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찌 보면 약자입니다.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라서요. 문제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문제 그쪽으로 내가 맞춰서 내 생각을 변하겠습니다. 이게 우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파악하고 이 사람들의 유형, 이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NCS는 뭐 NCS 기본대로 어차피 뭐 공부한다고 해서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NCS는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어찌 보면 네, 뭐 내용면으로 보면 그래요.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평가 정도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 스타일, 그 다음에 내 스킬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어찌 보면 효과가 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판단과 이 사람들의 어떤 형평과 환경과 그것까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내는 스타일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스타일과 항상 이런 문제가 등장했는데 다른 문제집에서는 얘가 답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집에서는 왜 얘가 답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요. 이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알겠죠?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좀 별로고 그래서 이 출제사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연구하시고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기존에 냈던 출판 그 출제사의 문제들만 저희는 이제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을 보시면 대략 감을 잡을 겁니다. 아, 이렇게 냈구만. 이 정도로 냈어?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보시면서,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겠네. 이 정도는 내가 노력 조금만 하면 되겠군.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감을 잡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문제 만드는 틀을 약간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또 나온 그런 문제들은요. 그렇게 틀리지 않고 대다수의 문제들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계속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시중에 뭐랄까요? 시중이라는 말이 좀 그렇군요. 사회적으로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기업, 공사, 그다음에 일반 사기업들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기업들 모두 다 시험 문제 만드는 어찌 보면 부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데다가 다 외주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요. 우리 은행에는 이거 내자. 무슨 은행은 또 이거 내자. 뭐 공단에는 이거 내자. 어떤 공사에는 이거 내자. 문제가 버물러져서요. 그게 거기서 쓰이고 여기서도 쓰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옳거니 나는 출제사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비슷한 유형인데 하고 접근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풀더라. 이렇게 가는 거지. 다른 출제사 거 풀어봐야 여러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른 회사 것들 풀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쪽 만드는 회사들도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 생각들이 강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든 그 회사 문제를 풀었다가 이 사람들이 만든 회사 풀었을 때 둘이 생각이 달라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쪽 것만 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을 차라리 정독하고 더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처음에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소이 되게 길죠? 네. 아무튼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냥 이제 문제마다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따다다다 이제 골라 드릴 텐데 잔소리를 할 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막 돌려보시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네라고 생각되시면 잠깐 보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수리부터 같이 한번 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소통 능력 선생님이랑 풀어보시고요. 저는 수리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고요.
네, 다음과 같이 어떤 규칙에서 나열된 숫자가 있는데 빈칸에 올 숫자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지금 상태 보니까요. 어라예요.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그죠? 네. 어떻게 여러분 봐야 될까요? 이 두 개 흔히 말하는 어찌 보면 차가 6이죠. 6이라고 하는 건 6이 늘어났다는 소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됐다는 소리고요. 여긴 다시 6이 늘어났다는 소리고요. 여긴 다시 마이너스 4가 됐다는 소리고요. 여긴 다시 6이 늘어났다는 소리죠. 이런 개차 수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정하지 않은 개차긴 하지만 6마사, 6마사, 6마사 이런 류를 어찌 보면 일정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찬스니까 답은 여기서 2가 나올 거고요. 답에 1번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는 주로 잘 나오는 수열 문제라고 합니다. 수열 문제는요, 여러분. 네. 수열 문제는 제가 지금 좀 해드려야 될 게 많은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알려드리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비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네, 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네요.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지금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넘어가세요. 대신에 들어볼만 한데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들어보시고요. 자, 총 수열에는 여러분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네, 등비,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조금 나왔던 조화 있어요. 수열 문제에서요. 등차 수열 당연히 알죠, 여러분. 동시에 네, 공통의 어찌 보면 차가 존재하는 거죠. 계속 2씩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등차 수열이죠. 3, 7, 11, 15, 4씩 늘어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네, 등비는 어떤 일정한 비가 존재하는 거죠. 저는 곱하기 지금 3을 선택했는데 곱하기 3을 선택해서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것들이요. 이런 거 등비 수열. 물론 곱하기 2분의 1 한마디로 나눈 것처럼 보이는 것도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조화 수열인데 조화 수열은 네, 그 L 모기업에서 뭐 최근에는 아니에요. 한 2년 전쯤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네, 알아보시기 바래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등장했어요. 24, 12, 8, 6, 네모 4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보기 가운데 네, 5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략적으로 점점 떨어지는데 그럼 중간값은 5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풀으셨던 분도 있을 거고요.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나누기 하라는 거야? 그럼 이상한데? 약간 이상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녀석이 여러분 분자를요. 네, 분자죠. 어찌 보면 24가요. 역수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역수는 여러분 24분의 1이죠. 얘도 역수를 취하면 12분의 1인데 12분의 1을 여러분 24로 통분을 해서 바꿔놓으면 24분의 2가 나오죠. 얘도 바꿔놓으면 2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8분의 1이니까요. 6분의 1이니까 24분의 4가 나오죠. 그래서 뒤집어 놓고 놨더니 얘가 무슨 수열이더라? 등차 수열이더라. 이런 걸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원래 있던 수열 자체는 아무 수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녀석을 뒤집어 놓고 봤더니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네.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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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분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될까요? 24분의 5가 와줘야 되니까 이 녀석의 원래 뒤집어져 있던 모습은 5분의 24겠죠? 네. 보기가 4.8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4.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여긴 24분의 6이라서 당연히 되겠죠? 또 다른 식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여기는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여기는 곱하기 3분의 2네요. 여긴 곱하기 4분의 3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유형의 문제긴 했어요. 아무튼 네, 조화 수열은 최근에는 나온 적은 있습니다. 참고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한 90%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차 수열이라는 개념이에요. 개차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항과 어떤 항의 이 녀석의 차를 의미하죠. 차가 개차인데 요 개차들이 이루는 어떤 수열이 있더라. 그런 걸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개차 수열이 등차 수열,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인 것들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6마사 이런 식의 규칙도 규칙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차 수열은 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두 개 차구해봐서 이건 이런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건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런 정도로 여러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어려운 개차 수열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3, 5 그 다음에요 8,
12, 그 다음에 17 이렇게 있는데요. 갑자기 2에다가 제가 이걸 더 적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봐요. 여기를 지금 제가 비워놓을게요. 밑에 건 지우고요. 여기를 채우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고민할 거예요. 2, 5, 10, 18, 30 다음에 뭐가 올까? 대충 개차 한번 구해보면 되겠는데 하고 구했더니 개차가 3, 5, 네, 8, 12란 말이에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더한 게 얘인가요? 아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2가 올랐고 3이 올랐고 4가 올랐죠. 이 개차의, 이걸 개차라고 하는데 개차의 개차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5가 올라서 17이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47이겠군요. 그래서 첫 번째 개차만 구하고는 못 구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한 번 더 개차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느낌이 오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명명해놓기로는 뭐 이중개차입니다라는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놨지만 이런 식으로 개차를 2번까지 거쳐가는 용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라는 거 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건 아예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아깝잖아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유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몇 문제 맞추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몇 문제 나오겠지만 그 몇 문제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면 안 봐도 되고요. 몇 문제가 나오는데 좀 진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면 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를 틀리고 맞고에 따라서 이제 아마 합불이 결정이 나올 건데 그죠? 그런 싸움으로 보자면 약간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공부하는 게 옳고요. 조금만 더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추가로 공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잘 모르는데요. 저 원래 수리가 약한데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겠죠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도 약간 네, 모험이지만요. 근데 모험이 좀 돼요. 그런 거는. 이렇게 쉽게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쉽게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막 공부해서 맞췄는데 나 혼자 틀려버린다 그러면 조금 아깝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소리는 좀 있습니다. 하시려면 하시고 네, 여러분의 천색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새.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네, 특수수열이에요. 특수수열? 이게 뭔가요?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외워야 돼요. 나올 때마다 외우고 나올 때마다 내가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네, 한전에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네모가 나왔습니다.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그랬어요. 511, 518, 530, 542 네모 나왔습니다. 어라? 그냥 딱 봐도 뭐 7 정도 늘었네. 14 늘었네. 그러면 7, 14, 7, 14거나 7, 14, 21, 28이거나 7, 14, 뭐 두 배씩 늘어난다고 하면 28, 그 다음에 56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두 개래요. 여러 개 중에 한 개겠죠. 하고 봤더니 갑자기 이게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뭐야 이거?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맞추신 분들? 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열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알겠나요? 시험에 적응이 잘 되신 분들이에요. 511 같은 경우는 여러분, 511부터 왜 나왔을까를 먼저 의심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수열들 문제는 거의 다 한 자릿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자리부터 커지던지, 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스타일이 문제가 되는데, 세 자리로 등장했다? 벌써 문제가 약간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구리다는 표현을 하는데 구린 거예요. 뭔가 나한테 속이려고 하는 게 있겠지라는 느낌이요. 511은요. 이거는 511로 보면 안 되고 5랑 1랑 1이로 봐야 돼요. 그래서 5랑 1을 더하면 여러분 몇이죠? 7이죠. 그래서 그 단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5랑 2랑 8을 더하면요. 여러분 14죠. 그래서 14 더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5랑 3이랑 2는 여러분 10이죠. 그래서 10을 더하는구나 라고 보고 5, 4이니까 11을 더하겠죠? 네. 그래서 답은 553입니다. 이렇게 갔던 문제예요. 알겠나요? 네. 요런 것들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얘는 저희가 명명해놓기로는 글자의 한 문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네. 숫자들의 자릿수의 한 문제 이렇게 말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는 문제인데요. 조금 제가 어렵게 낼게요. 네. 여기는 조금 너무 무리인가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는 가드릴게요.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잠깐 스탑하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맞출 수 있으면요. 16, 0, 16, 16, 32 네모 그랬어요. 뭐야 이거? 16에다가 뭐 빼기 16이고 더하기 16인가? 근데 갑자기 왜 0이 됐지? 곱하기 2가 왜 됐을까? 더하기 16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구했을 거예요. 이거 답은 여러분 48입니다. 네. 뭐냐면 얘네 둘이를 더한 녀석이에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여러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네,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자, 피보나치 수열인데 앞에 두 항을 더한 것이 다음 항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 더하기 0은 16이고 0 더하기 16은 16이고 16 더하기 16은 30이고 16 더하기 32가 48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48인 찬스인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0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피보나치인지 건지 아닌지가 헷갈려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세요. 16, 0, 16. 그래도 숫자가 커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갔으면 어쩔 뻔했나요? 네. 여기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 할 것 같아요? 대부분 8 할 수 있거든요. 그죠? 0, 2, 4, 2, 4, 6, 8 아닐까? 10이에요, 여러분. 그죠? 왜냐면 두 개수를 더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0이 들어간 피보나치 아주 잘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요, 네. 그래서 여기 피보나치. 그 다음 여러분, 요런 문제. 네. 조금 갈까요? 네. 네. 대충 예상되시나요? 이렇게 가는 문제? 뭔가요, 이거는? 두 개를 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엔 두 개를 뺐어요. 그래서 10 나왔죠? 20에서 10을 빼요. 네, 10이 나왔죠? 10에서 11을 빼요. 마이너스 2 나오죠? 두 개를 빼면 얘가 더하기가 돼버립니다. 14가 돼버려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는 문제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 네, 피보나치 반대니까 흔히 말하는 빼기니까 이제 역이라고 붙여봤긴 했는데 역 피보나치 뭐 이런 개념도 등장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은요, 네, 이런 게 등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3분의 2일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5일 겁니다. 그 다음에 1이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오, 8로 가면 안 되죠. 9로 가야 되죠. 네. 이렇게 가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까요? 여기는 뭘까요? 그랬어요. 자, 이거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 상태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을 먼저 봤을 때 숫자 가운데 여러분 흔히 말하는 약분되는 게 보이나요? 약분. 약분되는 거 안 보이죠? 다 약분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분이 안 되어 있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은 이거는 분수구나라고 느낌이 와야 되고요. 그때는 풀이 자체를 전부 다 가장 큰 최소 공배수로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나요? 약분이 된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얘는 약분이 됐나요? 안 됐나요? 얘도 안 됐고 얘도 안 됐고 얘도 안 됐고 다 안 돼 있죠. 이래는 분수로 보는 게 아니라 수열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윗수열, 아랫수열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3, 4, 5, 6이니까 여기 밑에 건 7일 거고 위에 건 3, 6, 9, 10이니까 여기는 15겠구나. 답은 7분의 15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도 분수 형태인데 여러분 분수가 진짜 분수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분수인지 이건 여러분 6으로 통분해버리면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이런 식이에요. 6분의 1씩 늘어나 그냥 평범한 등차 수열 문제였고요. 그래서 분수 형태도 어떻게 등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쪽 밑에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수열 두 개짜리는 별로 안 어려운데 분수가 진짜 어려워요. 분수 나오면 약분이 다 돼 있으면 헐 막 이러면서 약분 다시 통분하고 앉아있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 분수 형태.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 나올 때마다 조금 이상한 거다 싶은 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아 이런 판단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찌 보면 나의 뭐랄까 이렇게 외워서 나의 지식을 채워놓은 거라서 예, 아무튼 필요한 거긴 합니다. 이쪽을 잘 하시려면요. 그러니까 특수수열 쪽은 여러분 나올 때마다 외워두시는 게 맞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뭐 다 나열해 드릴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이상한 거 요만한 꼬투리 잡고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곱하기를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수소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무튼 자기가 만든 법칙에 따라서 너네들이 풀어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나오면 또 한번 알아놓고 외워놓고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건 아닌데 특수계차도 있어요, 여러분. 뭐 계차수열에서 나온 녀석이긴 하지만 특수한 계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3, 5, 8, 13,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1.
네모 쳐놓을게요, 여러분. 뭐 나올까요? 여기 2네요. 여기 3이네요. 여기 5네요. 여기 8이네요. 여긴 11이네요. 여기 7이군요. 죄송해요. 네. 여긴 11이네요. 여기 몇일까요?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두 개를 더하면 얘인가요? 아닌데요. 개차가 피보나치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잠깐 여기서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 녀석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2, 3, 5, 7 뭐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라고 그러거든요. 약수가 자기랑 1밖에 없는 녀석들이요. 그러니까 개차들이 소수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여기에 13이구나. 그래서 답은 44구나.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개차 가운데 뭐 개차가 제곱수들로만 나올 수도 있고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확장성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계산인데요. 특별히 말은 붙여놨는데 이런 류예요. 자, 3입니다. 전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빼기 1을 할 거예요. 그럼 6에서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빼기 3을 할 거예요. 68에서 65가 될 거고요. 여기는 곱하기 5 더하기 4를 할 거예요. 그럼 325에서 329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쓱 지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세요. 그랬어요. 329 다음에 뭔가요? 이렇게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갑자기 숫자들이 이거 개차로 보려고 했더니 2가 늘었고 12가 늘었고 여기는 몇이 는 거예요? 48이 늘었고 네? 여기는 막 260, 250인가요? 네, 264가 늘었고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푸는 건지 고민이 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푸냐면요. 이 수들의 특징은 큰 수에 있어요, 여러분. 65에서 329가 됐다는 소리는 더하기로 가기에는 무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곱하기가 들어갔구나라고 판단하시고 곱하기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65에서 329가 되려면 곱하기 5가 제일 적당하죠. 계산하면 325니까 곱하기 5 더하기 4네 판단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또다시 곱하기 5 더하기 4가 적용됐는지가 판단하는 거죠. 곱하기 5 더하기 4인가 봤더니 곱하기 5만 해도 85가 되고 더하기 4하면 89가 나와야 되는데 택도 없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러면 잠깐 곱하기 4로 한번 줄여볼까? 하고 68이니까 얼추 비슷하네. 빼기 3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요. 이제 대부분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어요. 곱하기 하나씩 줄고 일로 갈수록 더하기도 빼기도 하나씩 줄면서 가는구나. 대신에 부호는 바꿔가면서 가는 것 같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여러분이 예상했을 때 곱하기 3 더하기 2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5, 3, 15에다 2 더니까 17 딱 나오니까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완벽하게 결정타를 내리는 거죠. 곱하기 2 빼기 1이겠지? 맞네. 그럼 이제 여기서는 곱하기 6 빼기 5가 되겠군 하고 문제를 풀어 제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복합계산. 또 복합계산은요, 여러분. 네. 개차수열 같은데 이런 게 등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곱하기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3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빼기 4가 들어갈까요? 빼기 4가 들어가고 나누기는 안 넣을게요. 왜냐면 지저분해지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6, 빼기 7 이런 식으로 숫자들은 늘어나고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는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혹은 더하기 2, 곱하기 더하기 3 빼기 4 하면 여기도 곱하기 더하기 3 빼기 4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복합계산용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건 개차도 아닌 것이 약간 아리송하지만 그래도 규칙은 있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두 칸, 세 칸 띄기 유형 문제가 있어요. 두 칸, 세 칸 띄기 유형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요, 여러분. 네. 여러 개가 잘 보세요. 이것도 참 제가 3, 4, 5, 6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수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3, 5, 7 넣었어요. 이렇게. 여기 뭘까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적은 스타일만 알면 3, 5, 7, 9가 적힐 걸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등장했다고 해봐요. 3, 3, 4, 5, 5, 7, 6 이렇게 등장한다고 해봐요. 그럼 0, 플러스 1, 플러스 1, 0, 플러스 2, 마이너스 1. 무슨 특징이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징이 뭐냐면요. 적어도 6개 이상이에요. 알겠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조금 길다 싶으면 이거 띄기 문제 아니야? 하고 요걸 보는 거야. 3, 4, 5, 6 옳거니 너는 딱 걸렸어. 하고 3, 5, 7, 9겠지. 보기 중에 9가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가 규칙이 오케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여기도 규칙이 돼야 되고 여기도 규칙이 오케이가 나와줘야지만 여러분 얘는 띄기 문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한 녀석은 규칙이 안 맞는데 밑에 것만 맞아서 나는 이걸로 갈래. 그런 식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3, 4, 5가 아니라 6이 아니라 여기도 5였다고 해봐요. 규칙이 안 나오죠. 얘가 규칙이 파괴됐으면 밑에 게 3, 5, 7, 9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위에 것도 성립했으면 아래 것도 성립해야 되고 아래 거 성립해 위에 것도 다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뛰기 문제예요. 3칸짜리 뛰기엔 이게 3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더 지저분하고 더 길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얘는 3칸씩 한번 뛰어볼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5개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5개를 알고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수열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등장했는데 6번 유형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 2, 3, 4, 5번의 유형을 대충 알아요. 이 사람들은 딱 봤을 때 미루어 봤을 때 내가 모르는 거네. 그러면 빨리 결정이 돼요. 포기하든지 네, 버리든지 뭐 어쨌든 빨리 결정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번, 2번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그 기타 여타 다른 것들이겠지 뭐 니네가 나와봤자 뭐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깔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6번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공부 안 했던 유형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뭐 그냥 넘겼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겠지 하고 또 덤비게 된다는 거죠. 시간대로 소비하고 만약에 문제까지 틀려버리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냐, 빠지냐, 들어가냐, 빠지냐. 이 싸움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빠질 때도 빨리 빠져요. 대신에 이 사람은 빨리 못 빠져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소비를 했으니까 깊은 내용 조금 깊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길 바라고 그런 유형들에서 만약에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효과를 본 거고요. 등장 안 했다고 해도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타 다른 회사에서도 분명히 이런 건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냥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수열 문제가 나오니까 대기업을 어차피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 조금 더 깊게 공부하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진짜 길었네요, 여러분. 네.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2, 5, 11, 23, 47 네모 나왔어요.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네. 상태가 조금 숫자들이 커지는데요. 곱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곱하기 2 더하기 1인가? 곱하기 2 더하기 1인가? 곱하기 2 더하기 1인가? 곱하기 2 더하기 1인가? 이렇게 보신 분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복합계산 예전으로 본 거고 굉장히 뭐랄까요?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보셨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3, 6, 두 배씩 늘어나네? 12, 24겠지 뭐. 그 다음은 48이니까 답은 95가 되겠군. 이렇게 보신 분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답만 95가 있고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여러분이 잡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규칙을 잡았는데 그 규칙으로 접근해 봤더니 나와요. 근데 이제 보기 중에 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보기 중에 답이 있어야 내가 잘 잡았구나.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여기서 내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 여기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답은 100점 그냥 맞는 답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과감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네모가 나왔는데 굉장히 쉬운 유형이에요. 아까 앞에 배웠던 게 약간 무색할 정도로 쉬운 녀석입니다. 4, 10, 6, 10인데요. 여기는 플러스 6이 된 것 같네. 여기는 플러스 2가 된 것 같네. 여기는 플러스 8인지 곱하기 3인지는 알쏭달쏭이네. 네. 여기는 더하기 6인 것 같고요. 여기는 더하기 2죠.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더하기 8일지 곱하기 3일지는 여러분이 예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곱하기 3이라고 갔다고 한다면요. 보기 가운데 33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8일 경우가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 19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자, 다음 문제예요. 이것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색칠한 별하고 색칠 안 된 별에 더한 것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문제 상태가요. 4, 6, 18인데 8, 12, 20, 16이 됐대요. 4는 8이 됐고 6은 12가 됐고 10은 20이 됐고 8은 16이 된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소리는 여러분 뭔가요? 그냥 여기서 2배가 됐구나.
그럼 여기서도 그냥 7하고 9에 각각 2배, 2배를 해주면 되는구나. 그럼 얘가 14고 얘가 18이니까 2개를 더해주면 32겠지. 답이 있으면 그냥 체크하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요. 3, 6, 12, 9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도 그러면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된 것처럼 눈치가 딱 채워지죠. 그럼 얘도 곱하기 3 하면 12일 테고 곱하기 3 하면 30이 될 테니까 2개를 더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42가 되겠구나 라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도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수리 영역에 제대로 된 문제가 나왔네요. 앞에 거는 이제 수열 문제에 약간 파생된 문제인데 저렇게만 쉽게 나온다면요, 여러분, 하면서 웃으면서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이제 그때서야 변별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근데 은행권은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뭐랄까요? 좀 괘씸한 문제들이 좀 몇 문제씩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이라도 공부는 해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문제를 풀 건데요. 4개월간 총 판매량이 여러분 같대요. 총 판매량이 같다? 그럼 여기 싹 다 더한 거랑 여기 싹 다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책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상책이 있어요. 조금 더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한테 일단 요 내용 정도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편차라는 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별량이라는 값에서 평균을 빼는 개념인데요. 이게 여러분 어떤 평균과 어떤 별량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 여러분 어찌 보면 평균이 같죠? 맞나요? 여기에 평균하고 여기에 평균이 같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들의 합도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칸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가 있는데 작년에 2였고요. 올해 4였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2 됐어요 라고 잘 하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흔히 말하는 편차 개념으로 볼게요. 얘를 평균으로 본 거고 얘가 별량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2가 된 거예요. 얘가 평균으로 보면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만약에 5가 됐어요. 아, 2개가 늘었군요. 근데 여기가 6이었는데 여기가 몇인지 몰라요. 그런데 얘네들 작년하고 올해가 합이 같대요. 지금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자면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가 풀 4니까 여기는 마사가 등장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6에서 4를 빼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다 안 더하고 5 더하기 6이니까 11 나오고 9 더하기니까 11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보고 이런 편차 개념으로 보려면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여기는 빼기 4가 등장해야지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요렇게 볼 줄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겁니다. 그게 상책이에요. 여기서는요. 자, 얘를 기준으로 얘를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50이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200이에요. 여기는 모르고요. 여기를 봤더니 빼기 10이네요. 여기 플러스 250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40이 돼줘야 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원달에 비해서 A에 비해서 240이 적으면 돼요 라는 소리죠. 그래서 답은 310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맞나요? 네. 답은 그래서 여기서 1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여러분 상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기획팀은 직원기 살리기 활동을 일환으로 추첨을 통해서 10명의 직원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려고 하고 있대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자, 기획팀 송대리는 결과보고서 작성했으나 팀장은 행사 참여 인정, 인원 산정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수정하려는 지시를 내렸다. 으악. 네, 아무튼 수정하래요. 행사 참가자의 남녀 비율은 4대 3이고 당첨자 남녀 비율은 7대 3이고 당첨되지 않은 남녀 비율이 1대 1이라면 뭐예요? 수정하라 놓고 수정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잘 구하라는 내용이죠. 뭐야? 이러면서 보게 됩니다. 행사 참여 인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제가 하책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하책이 있냐면 자, 일단은 남자랑 여자의 비율이 4대 3이니까 남자가 4A명, 그죠? 여자가 전체 4A명이고요. 참가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첨이고 여기는 뭐 꽝이에요. 라고 본다면 참가한 사람이 4A명인데 남자가 그럼 당첨된 남자 자, 몇 명인가요? 남자도 7대 3이죠. 7B 대 3B. 그 다음에 당첨되지 않은 남자의 비율은 C 대 C래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아놓고 아, 얘 더하기 얘는 얘네요. 얘 더하기 얘는 얘네요. 요거 구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참가자 수니까요. 그러면 근데 감사하게 여기 10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0명이기 때문에 당첨자가
7대 3이라고 한다면 7명 3명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감사하게 금방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7 더하기 C, 네, 7 더하기 C가 4A라는 비율을 갖고요. 3 더하기 C라는 비율이 3A라는 비율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쳤을 때 4A 대 3A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A를 날려버리면 4 대 3이 될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12 플러스 4C는 21 플러스 3C라고 나올 거고 넘어가면 C는 9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9를 넣고 16명이네요. 9를 넣고 12명이네요. 둘 다 합쳤더니 28명입니다. 라고 하고 답을 이렇게 1번 적을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약간 하책.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상책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상책이란 건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당첨자가 여러분 4대 3이잖아요. 4대 3이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4대 3. 그냥 4A명하고 3A명이라고 한다면 더하면 여러분 몇 A명이에요? 7A명이에요. 7A명이면 자, 여기서 요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뭐의 배수다? 7의 배수다. 그러면 전체 사람 구하려면 행사 참여인은 전체 사람 구하라고 했는데 7의 배수다? 그럼 여기서 7의 배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답은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1번이냐 4번이냐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하냐면 자, 나는 1번 같은데 하고 28명이라고 전체를 잡아버리면요. 지금 여기서 당첨자가 10명이고 7명하고 3명으로 나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비당첨자가 18명일 거고 이 사람은 9대 9로 나눠져요. 특별히 틀린 답이 없어요.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있구나, 모순이 없구나. 그러면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35명을 답으로 잡잖아요. 그럼 10명은 당첨인데 25명이 비당첨인데 얘를 1대1로 나눌 수가 없어요. 12.5명 대 12.5명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잘못됐구나 하고 얘를 지워주는 케이스로 답을 1번 체크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풀이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여러분 기본에 갖고 있던 막혀있던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서술형을 100점으로 쓰는 그런 답안지들이 있죠. 그런 답안지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고 그게 옳은 줄만 알고 있는데요. NCS 기반 문제들은요. 전혀 필요 없어요. 빨리만 맞추면 돼요. 빨리만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숨겨져 있던 그런 잔머리를 계속 개발하셔야 됩니다. 잔머리를 개발해서 잔머리로 팽팽팽 돌아가게 문제를 풀어 제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런 류의 문제들은 딱 봐도 7배수인데 답은 만약에 얘도 답이 없다고 38명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답은 한 방에 1번이에요. 그런 문제가 간혹가다 등장할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거 잡아놓긴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어찌 보면 상책 개념을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봉인 해제했다고 표현하나요? 네. 여러분에게 있는 막혀져 있었던 그런 개념을 빨리 개방시켜서 여러분이 문제 푸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요건 요렇게 푸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나머지 문제 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